네, 안녕하세요. 영업사원 H입니다. 이번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앞서서 우선적으로 배속을 좀 더 올려놓고 1.25배라고 하나요? 그렇게 올려놓고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지루하지 않고 빨리빨리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왜 저가 투자를 할까?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뭐 신규 시장을 개척하거나 아니면 규모가 엄청 큰 그런 턴키 프로젝트라든지 다양한 프로젝트에 있어서 경쟁이 심해서 경쟁이 심하다고 그냥 저가 투자를 하면은 손익이 엄청 안 좋아질 텐데 그 왜 그런가요? 왜 굳이 그렇게까지 저가 투자를 해야 되나요?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죠. 그 부분에 대해서 고정비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알아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. 네, 일단 고정비는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생산량의 변동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출되는 비용. 예를 들어서 설비, 기계 등의 감가상각비나 뭐 임대료 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광고 선전비도 있을 수 있겠죠. 내가 광고 이거 뭐 맥주 광고 하려고 뭐 예를 들어서 공유를 고용을 했어요. CF 계약을 맺고 광고를 내보냈습니다. 맥주가 100캔이 팔리든 10,000캔이 팔리든 어차피 공유한테 줘야 되는 돈은 똑같아요. 맞죠? 광고비가. 뭐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. 또 뭐 설비 기계 감가상각비. 공장을 이제 기계를 만들기 위한 공장을 돌릴 때 한 공장이 뭐 불도 켜져 있을 거고요, 당연히. 기계를 뭐 만드는데 켜져 있는 그런 전력들도 뭐 계속 소모가 될 거고요. 여하튼 100세트를 만들든 10,000세트를 만들든 한 달에 계속 공장이 나가게 되는 감가상각비가 있거든요. 이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.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뭐 사무실을 하나 임대했어요. 내가 200억을 벌어도 월세로 100만 원을 내야 되고요. 내가 500억을 벌어도 똑같이 100만 원을 냅니다. 자,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줘야 된다. 그러면 자, 자재가 예를 들어서 자, 공장을 돌리는데 자재를 만들기 위해서 자, 이게 200만 원이 든다고 할게요. 내 자재를 100세트 만듭니다. 그다음에 자재를 뭐 200세트 만든다 칠게요. 자, 그러면 200만 원 만나는데 100세트 듭니다. 그럼 하나에 얼마씩 드니까요? 만 원씩 든다는 거죠. 그런데 여기는 2만 원씩 든다는 거죠. 근데 여기는 200만 원이니까 만 원씩 듭니다. 즉, 이 자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드는 그런 비용을 쉐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. 공장은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공장에 지금 이제 생산할 게 별로 없다. 어찌됐든 그 생산 가동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고정비 쉐어도 되기 때문에 저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. 특히나 금액이 엄청 커다란 프로젝트일 경우에 그렇게 저가 투자를 하면 고정비 쉐어를 많이 해서 좀 더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여러모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자,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래요. 중동의 모 S국이라고 칩시다. 자, 여기에 공사팀들이 있어요. 회사에서 공사팀들을 보냈겠죠. 인부들도 있고 뭐 거기 컨테이너 작업장 뭐 이렇게 부대 시설 이런 게 갖춰져 있을 겁니다. 자, 당연히 임대료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고정비가 당연히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이 인부들을 예를 들어서 한국인 인부가 있다고 치면은 작업원이 있다 치면 당연히 비행기 타고 오겠죠. 자, 비행기 타고 오면 비행기 투표 값도 다 들어가 있어요. 이게 다 회사에서 빠져나가는 돈이겠죠. 그런데 내가 이 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걸 다 만들었다. 이 비용을 다 들였다 하면 그 비용보다 여기에 또 다른 프로젝트가 또 생겼어요. 그러면 여기 있는 작업 인부들을 이거 끝난 다음에 여기로 보낼 수가 있겠죠. 비행기표 굳이 들지도 않습니다. 맞죠? 그리고 어차피 계속 나가는 고정비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또 프로젝트 또 있어. 자, 그렇게 되면 고정비가 결국 쉐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이점이 뭐예요? 우리가 가격을 써서 견적가를 추천할 때도 이런 부분을 다 항상 감안해서 가격을 짜는데 고정비가 쉐어다니까 우리도 가격 경쟁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레퍼런스도 있습니다. 이 레퍼런스가 뭐죠? 자, 예를 들어서
우리가 신규 시장을 개척을 해요. 예를 들어서 기존 시장은 A국과 B국에서는 계속 뭐 프로젝트도 하고 자재도 공급하고 그러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여기 시장 내에서의 우리의 그 지위와 여기 C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전혀 다르겠죠. 여기는 이미 다른 경쟁사들이 또 있을 거예요. 그럼 그 경쟁사들한테만 기회가 계속 주어지겠죠. 왜냐면 보통 PQ라고 합니다. 그래서 Pre-Qualified 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 자격을 주거든요. 이 자격이 없는 기업들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런데 요거를 따기 위해서 엄청 저가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하나 따냈다. 그러면 다른 타 프로젝트 입찰이 나왔을 때도 이게 생기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쌓으면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단히 저가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. 자, 아직 저도 부족한 게 많고 뭐 짬도 안 되죠. 그래서 계속 배워나가는 중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왜 그러지라고 고민을 해서 알아보고 이제 선배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직접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정보들을 얻게 되었습니다. 해외 영업에 있어서 뭐 면접 볼 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나중에 훨씬 더 잘 준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. 네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